의식이 물질을 움직이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레리 도시, 기도의 효과, 원격 치유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EFT로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저희 책 EFT로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203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없어도 가족이나 자신이 아플 때 특히 치료의 가능성이 낮을수록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저는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현대의학으로는 희망이 없어지자 과학적 관점에는 분명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의사를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안 낫는다고 하면서 이건 죽어도 안 낫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막상 자기가 그렇게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더라 이거죠. 사실 이게 모순인데 그죠? 의식과 물질은 완전히 별개이고 의식은 물질의 작용이 만드는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현대과학의 설명이 맞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까요? 과학적이지 않다고 내버리기에는 기도가 너무나 매력적인 의지처이고 꼭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을 것만 같지 않습니까? 레리 도시는 정통 현대의학을 공부한 미국의 내과 의사입니다. 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하고 그리고 자신의 결론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레리 도시는 미국 현대의학 공부한 미국 내과 의사이지만 종종 마치 스님이나 신부님처럼 달랑이와 조롱박을 흔들고 심지어 향까지 피우면서 진료 시작 전에 환자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병실을 순회하면서도 다 잘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기도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알리는 책을 썼고 그 덕분에 단 3곳뿐이었던 기도치료와 관련된 의학대학원 과정이 80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데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중 많은 학교가 실제로 그의 책 힐링 월즈, 제목이 힐링 월즈입니다. 낫게 하는 말 이런 뜻이죠. 힐링 월즈를 교재로 쓰고 있다. 미국에서 기도 치유에 관한 대중과 의료계의 관심은 폭발적이어서 그는 오프라 쇼 같은 대중매체에도 출연하고 하버드, 존스 호킨스 등의 저명한 의대에서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놀라운 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좋아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런 기도가 실제로 건강에 아주 좋고 또 이런 기도에 관심을 갖고서 연구하는 의료인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리 도시는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도가 치료 효과적이라는 연구 논문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때까지 현대의학적 실험 연구로 기도 효과를 증명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 역시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관련 논문을 찾아보았더니 무려 100개가 넘는 방대한 과학적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실험들은 엄격한 과학적 조건을 거친 것들이었고 그중 반 이상이 기도가 생명체에 다양하고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것이라면 왜 병원에서 의사들은 기도를 권유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레리 도시는 말합니다. 의사들은 기도의 치유력이라는 과학적 결과를 눈앞에 두고도 못 본 척 외면하고 있었다. 솔직히 나도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기도를 무시해왔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의학과 의사들은 과학이라는 명목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기도의 엄청난 효과, 마음의 엄청난 효과를 무시해왔던 것입니다. 실험 논문에 따르면 기도는 고혈압, 상처, 심장마비, 두통,
불안 등의 다양한 질환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기도 또는 의념투사, 즉 실험 대상에 대해 일정한 의도를 품는 거죠. 이런 기도나 의념투사를 적용한 대상은 사람 이외에도 물, 효소, 세균, 적혈구, 암세포, 심장박동세포, 씨앗, 식물, 나방유충, 쥐 등 다양했습니다. 기도 또는 의념투사를 하게 되면 효소의 활동, 백혈구 성장률, 세균의 번식 억제 또는 증식, 씨앗들의 발화와 성장률 변화, 암세포의 크기 변화, 헤모글로빈의 수치 변화 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 효과는 거리에 관계없이 심지어 그 대상이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특수한 방에 있더라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까 마음의식은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여기서도 그런 실험을 합니다. 모든 어떤 종류의 전자파도 통과할 수 없는 방에 사람을 둡니다. 그리고선 그 사람이 기도를 하게 하고 특정 대상을 골라가지고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영향을 주는 효과가 나는지를 봅니다. 근데 효과가 납니다. 결국 뭐냐? 생각의 힘은 이 전자파를 차단하는 공간에 있어도 그걸 넘어서 작용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이런 식으로 또 마음의 힘은 시공을 초월하더라 이거죠. 어떤 전자파도 통과할 수 없는 곳에 가둬둬도 마음은 그것을 통과해서 효과를 내더라 이거죠. 이것도 결국 시공을 초월하는 마음의 힘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레리도 씨는 이런 명백한 결과들을 눈앞에 두고서 몇 달 동안 고민한 후에 의사의 양심에 따라 기도를 치료수단으로 쓰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를 치료 도구로 쓰지 않는 것은 효과가 뛰어난 약이나 수술을 일부러 쓰지 않는 것과 같다. 물론 기도가 100% 획일적으로 모두에게 완벽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도는 분명한 효과와 의미가 있고 어떤 병에든 기본적인 치료수단이 될 수 있고 아무런 치료법이 없는 병에도 쓸 수 있고 때때로 마음의 작용이 그러하듯 기적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 의념 투사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이런 실험들이 100가지 이상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씨앗 발화에 영향을 주는가를 실험해 보기 위해서 같은 수의 씨앗을 두 개로 나눕니다. 한쪽에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한쪽에는 잘 자라라, 싹이 터라, 잘 자라, 싹이 터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 일정 시간 그 씨앗에게 이제 의념을 투사하는 거죠. 기도를 한다고 얘기해도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차이가 나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의념을 투사한 씨앗들이 잘 된다 이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또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저기 전에 해외에서 한국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 하나를 본 적인데 그 사람 이름 김소영이었나 무슨 소영이라고 생각나는데 치즈 장인이에요. 그 한국 사람인데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치즈 특히 염소 치즈 염소 양젓으로 이제 치즈를 만드는데 치즈가 워낙 맛있고 좋아가지고 그 캘리포니아 인근의 최고급 식당에 납품을 하는 치즈를 만드는 사람인데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치즈라는 게 결국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효라는 거는 결국 그 효모,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건데 치즈 만들다가 잘못되면 그분은 그 치즈 옆에서 기도를 한대요. 아, 내가 너한테 신경을 못 써줘서 네가 이렇게 됐구나. 치즈 맛이 변질되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옆에서 막 틈틈이 기도를 하고 옆에 있는데요. 그러면 치즈 맛이 또 바뀐대요. 그 다큐멘터리 볼 때는 그냥 들었는데 지금 오늘 또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이런 거는 또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식물이 내 마음에 반응한다. 이거 100%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마음이 이 만물에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닫고 특히 식물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닫게 된 계기가 있는데
오래전입니다. 처음에 그 십몇 년 전에 처음 개업했을 때 뭐 여기저기서 이제 친인척들부터 해가지고 뭐 선후배들 해가지고 막 화분을 수십 개 받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전부 다 죽었어요. 1년 안에 다 죽고 1년 넘긴 게 뭐 서너 개, 너댓 개 됐었나? 그것도 비실비실 하다가 이제 한 2년 지나고 다 죽어버렸는데, 그때는 뭐 일단 뭐 물을 줘야 된다는 사실만 알고서 저는 직원들한테 시켰죠. 일주일에 2번씩 물 줘라. 그게 다였거든요. 그게 다 죽어서 조금 뭐 안타깝고 좀 허망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8년 전에 제가 이제 한의원을 옮기면서 한 7, 8년 전에 옮기면서 이번에는 또 화분을 몇 개 들어왔어요. 몇 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죽어가는 화분이 또 사무실 옮기다 보니까 있어가지고 그 죽어가는 화분도 한 두세 개 또 맞게 되고, 그래서 뭐 몇 개 들어온 화분도 있고, 이번에는 내가 잘 살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직접 물을 주면서 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줬습니다. 일주일에 물 한 번씩 주면서 잘 살아라, 또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하나도 죽지 않는 겁니다. 정말 제가 그 죽인 화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7년 전부터는. 그리고 죽어가던 화분도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제 나름의 실험인데, 직원들 시켰을 때는 뭐 직원들이 저는 아무 관심이 없었죠, 식물들에게. 그러니까 수십 개가 다 죽었는데 7, 8년 전에 다시 화분만 대여섯 개는 그냥 제가 잘 살아라고 물 직접 주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데 다 살더라 이거죠. 심지어 다 말라 죽어가던 것도 살아나더라 이거죠. 그렇게 살린 화분도 한 두세 개 됩니다. 결국 그러면서 마음이 이 식물에 영향을 주는 게 엄청 크구나 하는 걸 또 깨달았죠. 그 다음에 뭐 그런 실험은 뭐 여기 많이 보거나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양파 싹 틔우기 실험 그거 해보잖아요. 그거 직접 해보세요. 그게 바로 기도의 치료 효과 증명하는 거거든요. 양파 싹 틔우기 실험. 한쪽 양파에는 무관심, 이거는 뭐 실험할 때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한쪽 양파는 무관심, 물만 담아주고, 또 다른 양파는 볼 때마다 욕을 하는 겁니다. 바보야,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양파는 잘 자라라, 무럭무럭 자라라,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어떤 선생님이 그거 가지고 실험한 게 보여줬는데, 반 애들하고 같이 보니까 뭐 그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무관심한 양파는 크긴 컸는데 죽진 않았는데 막 욕해주고 그런 양파는 죽어가고 한 달 지나니까, 그 다음에 잘 자라라고 한 양파는 뭐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막 윤기도 잘잘 흐르고 하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한 달인가 2주 정도 키웠는데 뭐 그런 실험도 있고, 또 우리나라 말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또 MBC에서 다큐멘터리 한 적인데, 거기서는 어떤 실험하냐면 밥통에 밥을 넣어가지고 빈 병에다가 밥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한쪽 병에는 뭐 욕을 해요. 바보야, 미쳤냐, 짜증나, 뭐 이렇게 하고, 또 한쪽 병의 밥에는 뭐 예쁘다, 사랑해, 고마워, 뭐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죠. 이렇게 쭉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달 지나니까 나쁜 말 해준 밥 덩어리는 완전히 시커멓게 냄새나게 막 썩어버렸고, 좋은 말 해준 밥은 예쁘게 마치 청국장 발효되듯이, 곰팡이도 욕을 해준 그 밥은 시커먼 곰팡이 피는데, 좋은 말 해준 그 밥에는 하얗고 예쁜 곰팡이가 피면서 썩었다기보다는 발효되는 느낌으로, 냄새도 좀 향긋하고 구수하고 그렇게 되는 실험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예. 그것도 역시나 기도, 의념 투사가 우리 그 생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밥은 생물이라고 하긴 그렇긴 한데, 그죠? 곰팡이는 생물이니까 뭐, 예.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다 기도의 치료 효과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쭉 제가 하는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많이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담고 보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저기 안산에 가면은 서일농원이라고 거기
대규모로 장 담그는 데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있을 건데 뭐 장독대가 수백 개 있습니다. 근데 장 담글 때 보면은 그냥 담그지 않죠. 다 목욕 재개하고 장 담글 때는 옆에 장독대 옆에는 금줄이라고 해서 뭐 새끼줄에다가 무슨 숯하고 이제 고추하고 빨간 고추하고 끼어가지고 이제 사람들 그 옆에 조심하라고 금줄도 쳐놓고, 그걸 금줄이라고 하잖아요. 금줄도 쳐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이게 알았던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 자, 아까 말씀드린 치즈 장인이 좋은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 옆에서 기도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장 담글 때는 목욕 재개하고, 자, 편안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장을 담그고, 그리고 장독대 있는 데는 금줄 쳐놓고 항상 조심하고 하는 거. 다 뭡니까? 자, 우리 마음이 물질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해되시죠, 이제? 그리고 이건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결과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이 몸에 영향을 주는 걸 제일 잘 활용하는 또 EFT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리 EFT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을 대신해서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나에게 EFT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인데, 일종의 기도 EFT라고 해도 됩니다. 처음에 제가 EFT를 접했을 때 뭐 내 몸은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공간적으로 분리된 타인에게 EFT를 하는 게 효과가 날까? 솔직히 저도 처음에 미심쩍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제 대리 EFT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그 의심을 완전히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또 대리 EFT. 이건 뭐 대리 EFT로 뭐 가족을 치유하고 뭐 아는 사람 치유하고 뭐 이런 건 효과가 되게 많은데, 제가 직접 경험한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몇 달 전에 제 어머님이 복막 투석을 하시는데, 이제 신장이 다 망가져서 복막 투석, 이제 이식 수술 하셨다가 이식한 신장도 수명이 다 돼서 이제 드러내고 이제 복막 투석을 하시는데, 복막 투석의 부작용으로 세균성 복막염이 생겼습니다. 복막 투석한 사람한테 복막염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복막염이 안 나오면 복막 투석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생명에 뭐 더 이상 투석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걱정에 빠졌고, 저희 어머니 이제 그때 부산의 병원에 입원하셨고 전 서울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당장 날마다 뭐 진료도 해야 되고 해서 당장 가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대리 EFT밖에 없으니까 대리 EFT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나름대로 이제 추측해가지고, 뭐 어머니니까 제 어머니 어떤 생각, 어떤 감정 갖고 있는지 대충 아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라 생각하고 어머니 입장에서 EFT 쭉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 1시간씩 뭐 한두 시간씩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쭉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며칠 하고 나니까 3, 4일 만에 복막염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2, 3일 되고 나니까 복막염이 완전히 나아가지고, 그래서 한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됐죠. 뭐 그런 경험이 또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게 뭐 항생제를 써서 그런 건지 뭐 대리 EFT해서 그런 건지 그걸 구분할 방법은 없죠.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그 원리와 또 저의 경험에서 이거 저는 뭐 분명히 저희 대리 EFT가 어머니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걸 굳이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저는 뭐 그렇게 뭐 구분하고 사람들에게 제 말을 증명하고 하는 것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저희 책과 강의로 충분히 다 그게 가능하고 그게 있다는 건 이미 다 설명드렸고, 이미 검증이 끝났는데 뭐 이미 검증 끝난 걸 굳이 또 증명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이제 써먹으면 되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에서 게리 크레이그가 이제 EFT, 대리 EFT 하는 걸 봤는데, 거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요. 한 30명 모아놓고 이제 EFT 워크숍을 해요. 게리 크레이그가 하는데, 대리 EFT 효과를 증명하는 실험을 해보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워크숍 참가자 중에 한 명을 아픈 사람 있는 사람을 뽑아요. 자, 대리 EFT 받아볼 사람 손들어보자 해가지고 한 명 나왔는데 어떤 한 50대 정도 되는 미국 아줌마였어요. 미국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미국 아줌마겠죠. 근데 발목이 아파가지고 한쪽 발목으로는 서 있을 수가 없대요. 얼마나 됐냐니까 뭐 수십 년 이상 됐다 이거예요. 기억나는 동안에 계속 아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대리 EFT로 한번 치료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한 20분 동안 나한테 10분인가 20분인가 뭐 시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하여튼 뭐 20분이라고 할게요. 20분 동안 너를 위해서 우리가 집단으로 너를 위해서 EFT를 해줄게. 그동안 너는 밖에 나가 있어라. 그리고 친구하고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네 친구 한 명 데리고 밖에서 놀다가 20분 되면 들어와라. 그리고 과연 효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20분 동안 이제 대리 EFT를 합니다. 처음에는 각자 개인적으로 내가 그 사람이다 생각해서 발목에 대한 EFT를 하고 그렇게 한 5분 10분 하고 그 다음 5분 10분은 게리 크레이그와 그 워크숍 참가자들이 집단으로 이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집단으로 또 EFT를 합니다. 뭐 나는 발목이 아파서 짜증나지만 난 평생 아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EFT 쭉 하죠. 그렇게 해서 20분이 되니까 그 사람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게리 크레이그가 대리 EFT 해줬는데 당신 발목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발을 벗고 아픈 발로 서봐요. 디뎌봐요. 근데 쭉 한 1분 서 있는데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놀라가지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 원문 그대로 damn 굿이에요. damn. 지랄 맞게 좋네. 우리말로 보냐 그 정도 좋겠네. 정말 자기도 모르게 지랄 맞게 좋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게 damn good 이러면서. 결국 뭐냐 자기도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그 아줌마 하는 말이 내 평생 이쪽 발로 이렇게 한쪽 발로 서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이 발목 너무 아파서 시도도 못 해봤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1분 동안 서 있는데 전혀 안 아프다. 이건 난생 처음이다. 나서 이런 경험 처음이다. 이렇게 된 거죠. 결국 20분 만에 단체 EFT로 그 아줌마 발목이 다 나와버린 거죠. 뭐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책 EFT 낫지 않는 통증 없다 207쪽에 보시면은 또 극적인 대리 EFT 사례도 하나 나오는데 신생아의 장폐색증을 아빠가 대리 EFT로 치료한 사례도 나오는데 뭐 그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그 책에 있으니까 구체적에서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주에 걸쳐서 의식이 물질을 움직이다 라는 주제로 쭉 다양한 실험과 연구들을 설명드렸고 거기에 대한 저희 해석과 저희 의견과 경험 이렇게 쭉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단순히 의식이 물질을 움직인다는 것을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고 호기심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게 아닙니다. 바로 직접 우리의 인생과 건강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 드리고 그리고 직접 활용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저희 주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회 등도 내가 절실히 바라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이런 원리에 의해서 결국 이제 저는 이 우주가 내 마음에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주는 나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우주는 철저히 내 마음에 반응하고 내 마음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우주가 바뀝니다. 제가 4주간의 강의를 통해서 의식이 물질을 움직이다 라는 그 주제로 강의를 한 것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4주간의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마음이 바뀌면 우주가 바뀐다. 자, 이 말 한마디로 4주간의 강의를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